이재명 대표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 더 유별나게 가난한 집이 이재명 네. 집이었고요. 어떻게 해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서 고시가 됐잖아요, 결국은. 아, 네. 이 사람이 뭘 하냐 그러면 그 노동 상담소, 노동 인권센터 이런 것들을 성남에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2000인가 거기도 또 하나 만들더라고요.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노력을 돈벌이에 안 쓰고 사회화 시키는 데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30년 지기 정책 멘토로 알려진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이한주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요즘 엄청 바쁘시죠? 조금 바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어쨌든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긴 하겠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도 열리고 있어서 특히나 원장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시점 아닌가 싶기는 한데. 네, 그렇긴 한데요. 네. 조기 대선보다도 더 중요한 게 현재 전국을 좀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 정부가 완전 탄핵이 빨리빨리 정리가 되고 네. 지난번 광주에서처럼 국민들이 막 분열되잖아요. 이게 네. 오래가니까요. 그리고 경제에도 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빨리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대선 문제는 그 두 번째로 마음 다들 그럴 거예요. 어디나 다. 네. 마음속으로는 걱정을 하지만 그러나 현재로서 해야 될 건 좀 다른 거죠. 영어 공부가 하고 싶어도 대학 입학시험 먼저 보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어수선한 전국을 먼저 안정화시키고 그러죠. 어쨌든 집권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고 민주당이 제1야당이기 때문에 그 중책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거기에 무게를 좀 둔다 네, 이렇게 좀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20년 지기 이 정책 멘토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 마음에 드세요? 20년은 넘었고요. 30년 지기. 네네네네. 지기 제가 가천대학의 전신이 경원대학에 네. 85년에 얼떨결에 가게 돼서 그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 얼떨결에 가게 되는 그때 한참 학원 자주화, 학원 민주화가 네. 막 타오를 때인데 신생대학에 82년에 개교를 했으니까 네. 거기 강의 시간 강의를 한번 갔다가 학생들한테 붙들렸죠. 그 강의 반응이 되게 좋았나 보네요. 반응이 좋은 게 아니라 신생대학이니까 네. 예컨대 한국 경제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네. 학생들이 이제 뭐 그 대학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였고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가까워졌고 학생들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잖아요. 네. 애들이 거기 사니까. 네. 근데 그 지역에는 성남에는 제가 대학 때부터 좀 따라다녔던 목사님들이 좀 계세요. 그 중에 이제 주민교회를 만드셨던 이해학 목사님도 네. 그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성남시를 들여다봤더니 이 성남시가 이게 황당한 거예요. 왜요? 이게 성남시의 만경사라는 절인데 아주 얕은 산인데 성남에는 네. 그 산에서 시가가 다 보여요. 네. 다 보이는데 당시 85년 당시는 만경사에서 내려다봤더니 산에 갔다가 이쪽 시가지 끝에서부터 저쪽 시가지 끝까지 지붕 다 1층이에요. 네. 지붕을 쭉 밟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루핑이라고 네. 종이 비슷한 데다가 이렇게 타르를 꽉 묻혀놓은 그런 재질이 있어요. 그게 다 똑같은 지붕이고요. 다시 말하면 광주 대단지 사건의 여파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문제가 뭐 말도 못하게 산적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성남은 이제 빈민운동, 노동운동, 아동운동, 그다음에 좀 그 기독교 운동 이런 게 네. 모든 게 다 너무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은 네.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뭐 대학 다닐 때 기독교 학생 운동을 했었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친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이재명이라는 분이 있었던 거죠. 당시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였나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변호사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요? 곧 된 것 같아요. 곧 변호사 되기 전에. 그러면 더 완벽한 정말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그 자연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직위나 이런 거 없이 정말 막역하게 아니, 만나셨던. 사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아, 그렇긴 한데, 예. 아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남이 아까 말한 대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의 결절점이 가득 쌓였는데, 그죠? 네. 생각해 보세요. 청계천에 있던 사람들 그냥 생으로 갖다가 집어던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비슷하게 못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그쪽으로요. 그래서 성남은 못 사는 사람들이 가득 찬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 기층 민중들이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사회운동에서 첫 번째 눈은 결국 그분들에게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네. 그 모여든 분들이 성남에서의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중추 세력이 되셨던 거죠.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어요. 분당도 생기고 뭐 네. 성남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돌아가셨고 네, 네. 예를 들자면 민선 5기 2010년인 거예요. 민선 5기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시장에 출마를 하려고 했어요. 민선 5기 그 전에도 했어요. 그 전엔 연패. 네.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축적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 연패를 했고 2010년 민선 5기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성남의 이제 원로들이 네. 제가 막내였어요. 아, 그래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원로들이 새바람이라고 하는 네. 새바람. 뭐 비공식적인 네. 통합체를 조직했어요. 노동운동에 참여하신 원로, 그다음에 복지, 네. 그다음에 종교 뭐 등등. 저는 가천대학밖에 경원대학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학교계 이렇게 해서 이제 모여서 이 성남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네. 사회운동들이 있었잖아요. 이 운동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결합하고 이럴 것인가 이런 고민 자연스럽게 하겠죠. 그죠? 이재명 대표는 그때 이미 성남시에서 변호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이미 정치 경력이 꽤 있었어요. 네. 그때까지는 뭐 국회의원도 나가봤고 시장도 나가봤고 다 이런 경력이 있어서 그 눈치 빠르고 영리한 사람이 금방 깨우쳐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새바람 운동에서 이게 시민사회 후보를 한번 내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재명으로 단일화를 시켰고 네. 그다음에 또 열심히들 뭐 시민사회 쪽에서 선거운동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셨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당선에 뭐 밑거름이 꽤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당시 김미희라고 기억하세요? 네. 국회의원 하셨던 분. 예. 김미희 그 의원도 후보로 나섰다가 이제 후보 사퇴를 하면서 단일화를 했던 거죠. 그건 시민사회 공로예요. 네. 성남에는 그런 쪽, 그러니까 민노당이라든가 네. 이런 쪽 계열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일정한 수가 있어요. 성남에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게 큰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민선 5기에 정치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 네. 너무 잘했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인간 이재명은 어떻다? 정치인 이재명은 어떻다? 내가 지켜보니 이렇게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재명 대표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때 다 가난했어요. 안 가난한 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학교에서 그 맛없는 빵 나오면 그거 먹겠다고 점심시간에 아우성치고 그랬으니까요. 다 그랬으니까 다 가난했어요. 다
성남 유별나게 가난했고 그 중에서 더 유별나게 가난한 집이 이재명 네. 집이었고요. 뭐 여러 군데 소개돼서 잘 아시겠지만 그 형제들은 많고 네. 부모님들은 이렇게 소득을 벌어들이는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애들은 다 학교를 못 다니고 이 정도 상황이었으니까 영리한 소년 이재명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제 그걸 푸는 데가 아마 일기장이었던 것 같고 일기장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적어놔서 나중에 일기장을 이제 깔 때 까야 돼 말아야 돼. 너무 자기 신경을 적어놨으니까. 근데 이제 돌이켜서 두 가지 정도를 이재명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일기장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고 괴로운 사실 그 어린아이가 다 적었겠죠. 적으면서도 자기 힘들고 외로운 거를 외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곳곳에 보여요. 그다음에 더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서 고시가 됐잖아요, 결국은. 네. 고시가 됐는데 보통 고시 그 당시에는 많은 인원을 뽑지 않았는데 지금도 훨씬 어려웠어요. 지금하고 상상을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고시가. 근데 이 사람 고시가 됐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네. 보통 생각해 보세요, 기자님. 집이 굉장히 어려워. 집도 절도 없어. 네. 형제들은 학교도 못 가. 밥도 잘 못 먹어. 이런 상태에서 내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해서 고시가 됐어. 기자님 뭐 하실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뭐 하실 것 같아요? 저 원 없이 뭘 먹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 의식주의 그쵸, 기본적인 그쵸. 걸 생각할 것 사람이라면 같아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그죠? 뭐 운동화도 한 켤레 사고 그쵸. 싶고 이재명 대표가 그 바로 밑에 여동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밑에 있는 여동생 죽었어요. 네, 알아요. 요구르트 배달하고 그러다가 학교도 보내고 싶고 그 여동생도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의 그때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다 예전엔 다 효녀였어요. 다 안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뭐 대부분 다 그런데 부모님께 뭐 내복이라도 한번 사드리고 싶고 거기서 조금 나가면 이제 쌀거리도 충분하게 하고 싶고 변호사니까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마련하고 싶지 않겠어요. 부모님 가족도 살 집을. 그러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을 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그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리고 그런 게 보통 우리 세대 또는 우리보다 조금 아래인 세대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려는 노력, 그 바탕, 그리고 실제로의 행위 이랬을 거예요. 네. 대부분 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 사람이 뭐를 하냐 그러면 그 노동 상담소, 노동 인권센터 이런 것들을 성남에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2000인가 거기도 또 하나 만들더라고요.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노력을 돈벌이에 안 쓰고 사회화 시키는 데 쓰는 거잖아요. 네, 사적인 그 노동력이 공적으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반성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겪었던 고통의 이면 속에는 노동자로서의 자기 위치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네. 남들이 조금 더 남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그때 느꼈던 깨우침을 사회적으로 자기가 발휘한 거잖아요. 네. 그게 아마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좀 떼어놔서 사회화시키는 걸 대자적인 그 입장이라 그래요. 그런 대자적인 입장으로 좀 돌아가 있었던 건 말하자면 성경적인 용어로 하자면 깨달음이 좀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고시 공부를 하고 고시 공부에서 붙고 이럴 때 약간의 말하자면 거듭남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 사람한테 잊혀지지 않고 그 뒤를 계속 제가 이렇게 보면 계속 밑바닥에 깔려 있는 네. 그런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늘 이제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대동세상이라는 얘기들을 자꾸 해요. 대동세상. 네.
대동세상이라는 건 사실은 동양에서는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에요. 동양은 이제 사서삼경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게 다요. 네. 동양 사람들은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은 다 똑같고 똑같은 사람들이 같은 지위를 누리면서 살아야 네. 된다 이런 생각들인 거죠. 그게 이제 뭐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잖아. 왕도 살고 뭐 다 살았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이상향으로 자꾸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대동세상이라는 말을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약자가 이렇게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실용적이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뒤통수 싸운다 그래요. 네. 어릴 때 싸우잖아요. 그래서 뒤통수를 치는 건 비겁한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뒤 돌아설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싸울 때는 그런 것처럼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는 정말 뼈속까지 실용주의자다. 제가 썼던 말이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성호 의원을 만나도 그렇고 맞아요. 김영진 의원을 만나도 그렇고 원장님도 아까 지금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적극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 딱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자다. 저는 뭐 그 얘기를 여러 군데서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봤고요. 네. 그래서 실용이라는 게 명분만 앞세우는 사람, 제가 좀 그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요? 명분을 좋아하고 이렇게 점잖은 모습을 좋아하고 저는 그래요, 본래요. 아, 그래요? 이재명 대표랑 되게 잘 맞으시는 지점은 그럼 어떤 부분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보완을 하는 건가요? 보완적인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완적인 들이. 그래서 저는 뭐 잘 싸우지는 않았지만 싸우게 됐는데 저도 뒤를 돌아보고 있는 사람을 때리면 비겁하다라는 얘기가 있다면 저는 일단 멈칫할 것 같아요. 아, 멈칫하고 비난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실전적이고 실용적이고 이래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것만 있으면 네. 실용하고 실전적이고 그다음에 또 뭐 조금 나쁘게 말하면 꼼수만 있고 이러면 사람들한테 비난받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동세상과 이재명 대표는 실용 어디선가 들었을 법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더라고요. 실사구시. 그래서 대동세상과 실사구시 이거를 이 대표가 마음속 깊이 가지고 그 뒤로 보면 계속 실천하는 것 같아요. 난 사실은 그런 게 참 감동적이었고 고마웠던 거죠. 왜냐하면 나는 못 그랬거든요. 나는 못 그랬거든요. 나는 중간에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됐고, 네. 그래서 교수가 됐고, 사실 어쨌든지 교수는 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든지 간에 이미 사회에서 이제 기득권 그룹이 네. 된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을 보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근데 바로 옆에서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방식의 일을 하는 거를 보여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거에 나름의 그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방향성이라고 놓고 보면 본인이 한 얘기인데 이념이랑 사상을 떠나서 내가 중산층이랑 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도 누구와도 타협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실용주의를 하겠다. 요 취지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노동자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본인이 보는 관점이 노동자였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에 입당하고 민주당의 가치를 좀 받아들여요. 민주당의 모든 당마다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네. 플랫폼. 네.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당연히 당명도 바뀌고 플랫폼도 바뀌고 네. 당 대표가 바뀌면 플랫폼도 또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보니까요. 네. 뭔가요? 민주주의. 그쵸. 민주당에서는 민주주의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죠. 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말도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는 그런 개념인 건데 또 한 가지 모호한 개념이 서민과 중산층이라는 개념이에요. 민주당에. 네. 그건 안 없어졌어요. 그건 계속 이어져 온 개념이에요. 네. 그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민주주의 이것들을 섞어서 와요. 네. 근데 정치학 용어로는 민주주의도 복잡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은 더 복잡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노동자도 서민과 중산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금 위원을 넓힌 것 같아요. 당에 들어오면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민과 아까 얘기했던 대동세상 실사구시 이게 서민과 중산층하고도 매칭되는 개념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재명 이제 그때부터 아 나는 민주당 사람이구나. 나는 민주당하고 잘 맞는구나. 이래서 이제 민주당의 있기를 스스로 네. 마음을 이제 여기다 갖다 놓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